네,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놀거리, 즐길거리, 취미거리, 먹을거리를 아주 지적이고 특허적으로 리뷰하는 페이턴틀리 플레이 유성원 변리사입니다. 유인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주제, 네. 바로 테슬라 아하. 전기자동차입니다. 기다렸습니다. 네. 또 우리 유 대표님이 하실 말씀이 많죠.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아주. 네. 오늘 뭐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아주 네. 시원하게 속사포로 그냥 한번 그냥 마음껏 떠들을 수 있을 것 테슬라를 같습니다. 그냥 잘근잘근 한번 또 한번 그렇죠. 씹어주실 네. 뭐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기대해 주십시오. 네. 네. 자, 테슬라 전기차 하면 사실 테슬라잖아요. 그렇죠. 뭐 지금 전기차가 테슬라뿐만 아니라 아우디, BMW, 뭐 벤츠, 뭐 요새 계속 나오고 있고, 뭐 포르쉐도 타이칸이라고 하는 맞습니다. 순수 전기차가 나오고, 또 그 외에도 뭐 닛산의 리프, 뭐 많잖아요. 폭스바겐 뭐, 많아요, 요즘에 요즘에. 또 중국도 네. 그렇고 BYD나 뭐 이런 데서 나오는 뭐 이런 전기차들 많잖아요.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어쨌든 전기차를 대표하는 그런 어떤 브랜드인데 왜 이 테슬라가 이렇게 인기가 많고 많이 팔릴까요? 이유는 뭐 딱 한 가지죠. 아하.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조금 유가가 음. 많이 좀 다운돼 있고 하지만 앞으로는 또 언젠가 또 치솟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유가를 걱정 안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장 오래 탈 수 있는 차 한 번 충전으로 일일 가능 주행 거리 주행거리가 제일 길다. 긴 차가 맞아. 뭐 최고이지 않을까. 네. 차는 쓰레기여도 주행 거리만 길면은 네. 일단은 현재로서는 최고이지 않을까. 네. 그 이유 때문에 아마 테슬라가 네. 네. 이 테슬라의 품질 논란이 진짜 많잖아요, 사실. 많죠. 네. 거의 뭐 쓰레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뭐 저희 회사에 들어오는 테슬라 차량이라던가 네. 심지어 신차를 출고하는 제 친구가 부탁을 해갖고 우리 청담동에 있는 테슬라 청담점에 가서 네. 신차 출고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 모델 X. 예. 네, 저도 알고 있죠. 뭐 한 1억 5천만 원 정도 하는 모델 X를 출고하러 갔는데 네. 정말 쓰레기 중에서도 개쓰레기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진짜. 네. 아니 차는 이렇게 옆으로 막 이렇게 걸윙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멋지게 뒷문도 이렇게 열리고 하는데 열어서 보면은 뭐 마감이라던가 네. 또 용접 부위라던가 정말 형편없어요. 막 범퍼 색깔이며 뭐 색깔도 안 맞아요, 막 차가. 심지어. 더 웃기는 거는 그런 거에서 이제 지적을 하고 뭐라고 하고 또 차량 설명에 대해서 아무래도 전기차가 일반 사람들한테 생소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좀 받으려고 이제 담당하는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한다는 말이 저도 몰라요.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나도 그 네.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는 기본이 안 돼 있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심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사실 테슬라를 사는 이유는 어떤 전기차의 아이콘이라는 느낌. 맞아요.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충전소나 이런 것들이 뭐 그래도 좀 전용 충전소들이 슈퍼차저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혁신의 아이콘 같은 그런 그렇죠. 느낌이 있고,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테슬라를 많이 산다고 생각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행 거리가 현재 가장 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테슬라 모델들이 다 400km가 넘죠. 어떻게 맞습니다. 되나요? 이게 한 가지 저희가 재미난 게 유심히 봐야 될 게 이게 세계적으로 기준을 차종마다 이제 몇 킬로 가능한지 거리를 이제 안내를 하는데 유독 우리나라 환경부에는 굉장히 까다롭게 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테슬라 모델 S면 이제 중형급 세단이거든요. 모델 S를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에서는 647km라고 공인 연비가 그렇게 채택이 돼 있어요. 가는 거리가 147km면 꽤 괜찮지. 엄청나죠. 근데 우리나라 환경부에서 발표한 거는 487km로 뚝 떨어져요. 약 한 180km가 뚝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환경부가 엄청 두드럽게 맞았잖아요, 우리나라. 그래서 뭐 폭스바겐 예전에 디젤 게이트 사건 때문에 한국을 말이야 호구로 보냐 씨오 막 이랬잖아요. 집단 손해배상 청구도 아마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적게 받았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 아마 환경부에서 이런 환경적인 어떤 법적인 이런 거를 굉장히 강화해서 요즘에는 조금 굉장히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여하튼 뭐 지금 487km 모델 S가 네네네. 모델 X는 모델 X도 비슷합니다. 400? 테슬라는 다 400대예요. 그러니까 438인가 뭐 그렇던 네, 것 맞습니다. 같고 네. 이번 롱레인지 모델이 나오는데 그거는 모델 S가 500이 넘더라고요. 509km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근데 이제 사실 이 자동차의 가치로 보면 테슬라보다는 전통의 브랜드들인 BMW나 또 뭐 벤츠나 아우디나 이런 데들이 사실은 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동차적인 가치는 훨씬 더 높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왜 이제 후발주자로 테슬라라는 회사가 지금은 가장 뭐 탑
회사이고 왜 그럼 나머지 회사들은 왜 전통이 있는 뭐 독일차라던가 이런 차들은 이제서야 왜 만들까? 왜 늦을까?라는 네. 의구심을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인 어떤 플랫폼을 이제 설비를 갖추고 하는데 라인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또 한번 플랫폼 라인을 깔게 되면은 거기에 맞는 차량들을 계속 생산해 낸단 말이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독일 차량들이 전기차로 바뀌려면은 플랫폼 자체를 다 바꿔야 돼요. 그러려면 아마 수조 원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못 바꾸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그래서 독일에서는 독일차 중에서는 최초로 포르쉐라는 브랜드에서 타이칸이라고 하는 차를 전기차를 전용으로 하는 플랫폼으로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조금씩 이제 좀 테슬라가 뒤처지지 않을까 이제는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 벤츠 EQC가 요새 이제 뭐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네네네. 얘가 주행 거리가 330, 309km, 에코 모드로 하면 330까지 맞아요. 나오고. 예. 그다음에 아우디 이트론이 또 비슷하죠. 네, 맞습니다. 독일 차들은 다 비슷해요. 네, 아우디 네. 이트론도 그 정도인 것 같고 BMW i3 그 쬐끄만 거. i3는 좀 더 심해요. i3는 250km예요. 네. 250km? 네. 와, 그거 어떻게 타? 그런데 이제 i3 자동차 동호회에 들어가서 제가 보니까 거의 그 연비 신공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아, 연비 신공 모드? 네, 아주 그냥 악셀을 그냥 조심하게 밟고 조심하게 탄력 운전하면서 네. 그러면 한 300km 정도 탄다 하더라고요. 우리 유 대표님 지금 그 벤츠 S클래스 5602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거 타시잖아요. 네네네네. 그 순수 전기 모드로 얼마나 가요? 전기 모드로 제가 타보니까 이게 시내 주행에서 가다 서다 하는 구간에서는 이제 자동 회생 그 에너지로 해서 충전을 하잖아요. 회생제동으로 하다 보니까 시내 주행에서는 약 한 45km 정도 타요. 꽤 탑니다. 그럼 출퇴근 거리는 되네. 맞습니다. 굉장히 경제적이에요. 무엇보다도 이제 내연기관을 엔진을 안 쓰니까 조용해요. 그로 인한 어떤 피곤함 이런 게 없어요. 굉장히 그 비행기 이륙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또 우리 또 이 그 다이아몬드 화이트 색상에 안에 완전 화이트 베이지에 뭐 간지 끝장이지. 그럼 뭐예요? 혼자 타고 맨날 혼자 출퇴근하고 하는데 뭐 일단은 그렇습니다. 지금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드들이 BMW 마찬가지고 독일 차량들은 약 한 30에서 한 45km 사이를 타요. 근데 아마 이제 독일 차들 뭐 벤츠, BM 이제 앞으로 저는 이제 전기차가 대세가 될 텐데 굉장히 뭐 지금 시기적으로는 저희가 오늘 방송을 다루고 있지만 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 아마 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전기차 순수 전기차는 진짜 주행 거리가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언제 한번 그 춘천의 베어크리크 춘천에 골프 치러 끝나고 이제 점심을 먹으려고 이제 동반전을 가는데 그때 이제 모델 3를 타시는 형님이 있었어. 네네네네. 근데 이 형님이 안절부절하는 거야. 똥 마른 것처럼. 그래가지고 야 얘들아 갑자기 야 설악아이씨 가서 먹으면 안 되냐는 거야. 거기 있는 식당 가서. 이거 왜 거기까지 가요 형? 그러니까 야, 내가 어제 술 마시고 와가지고 충전을 안 했어. 근데 거기 슈퍼차저가 있어서 거기 가서 충전을 하면 이제 뭐 한 30분 있다가 충전하고 이제 밥 먹은 동안 하고 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밥을 먹어야 된다는 거야. 순수 전기차는 진짜 불편하구나. 주행거리 때문에. 그때 제가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주행거리가 확실하게 확보되고 이 충전소가 확실하게 확보가 안 되면 이 전기차는 아직은 좀 상당히 많이 불편하구나. 이런 걸 많이 좀 느꼈어요. 제가 그때. 맞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퇴근하고 이제 집에 가면은 이제 전기 충전을 플러그인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보면은 차징하는 데가 항상 만차예요. 다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은 이제 휘발유로 이제 쓰고 해야 되는데 이걸 내가 왜 샀을까? 약간 좀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자, 그래서 그럼 테슬라가 어쨌든 배터리 쪽으로는 그래도 현재 뭐 아우디, 벤츠 다 300km대고 뭐 심지어 BMW i3 그 쬐끄만 차인데도 250km밖에 안 나오고 지금 포르쉐 타이칸도 지금 300km대잖아요. 400km대입니다. 400km대요? 그나마 좀 괜찮네. 그거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구나. 어쨌든 그래도 테슬라가 배터리는 제일 앞서가는데 자, 그래서 테슬라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한번 살펴봤어요. 제가 이제 검색을 좀 해보니까 현재 특허 등록건이 그 등록된 특허가 한 500건 정도 되더라고. 미국 특허 기준으로. 미국 특허 기준 한 500건 정도 되는데 그 중에 70%에서 80% 사이 요 정도가 전부 다 배터리 기술이야. 나는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70~80%가 다 배터리 기술이고 그 중에서 또 뭐가 제일 많냐 봤더니 이 배터리 방열
그러니까 열을 갖다가 빼내는 거, 과열되는 거. 이거 관련된 기술이 되게 많더라고. 테슬라는 사실 어떻게 보면 배터리 회사구나 라고 할 정도로 배터리 관련된 게 진짜로 엄청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예. 이 테슬라 배터리가요. 네. 이게 원래 그 노트북에 들어가는 그 네. 원통형 그 리튬이온 전지를 갖다가 거의 뭐 한 수천 개를 갖다 직렬하고 병렬을 갖다가 이렇게 맞아요. 해가지고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직렬 연결들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발열이 굉장히 문제가 돼. 그러니까 폭발할 수도 있고. 맞아요. 예. 이게 18650 배터리라고 하는데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직경이 18mm고 길이가 650이어서 18650 배터리라고 보통 많이 하거든. 리튬 그렇군요. 그 원주형 리튬 전지야.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갖다가 테슬라가 한 6,000개에서 7,000개를 갖다가 직렬하고 병렬 갖다가 복합해서 이제 연결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이게 이제 400km 이상이 나오는 거지. 이 방식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누가 야, 이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노트북 배터리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만들 생각을 못 했는데 그걸 한 거지. 대단해요.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에 이런 과열을 방지할 수 있는 이런 특허들이 한 70% 이상이 다 거기에 이제 몰려 있는 거야. 아하.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리튬 이온 전지는요, 네. 뭐에 약하냐면 열에 약하긴 한데 맞아요. 특히 겨울철에 쥐약이야. 지역이요. 진짜 겨울철 추울 때 핸드폰 배터리 바로 나가버리잖아. 맞아요. 스키 좋아하니까 스키장 가서 뭐 좀 이렇게 촬영 몇 번 하고 뭐 이렇게 타는 거 영상 몇 번 찍으면 그냥 배터리가 100%였는데 사망. 그냥 바로 한 1시간, 2시간 있다 사망해버려. 맞아요. 온도에 엄청 취약하거든. 민감하거든요. 실제로 벤츠 EQC 400이 뭐 이제 300km대라고 이제 발표했다가 겨울에 100km도 안 나와가지고 망신을 당했어. 맞아요. 네. 보통 이제 차감률을 한 30에서 40% 정도 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나마 테슬라는 이제 조금 덜 한다고 하는데 다른 브랜드의 배터리들은 굉장히 많이 취약해요. 지금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못 풀고 있는 기술이에요. 지금은. 네.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테슬라 특허들을 쭉 보다가 가장 최근에 출원된 미국 특허를 하나 봤는데 네. 좀 재밌는 특허였어요. 어. 네, 그래서 이제 봤는데 2020년 11월 5일 아주 따끈따끈한 2020년 11월 5일이니까 불과 한 2주 전에 공개된 특허예요. 그러네요. 출원된 거는 올해 3월 9일에 출원됐어. 네. 이 특허는 뭐냐면 추운 날씨에 배터리를 이제 그 열을 갖다가 가열된 배터리를 식혀주는 게 아니라 이 특허는 어떻게 하면 배터리의 온도를 올려줄 것인가 아하. 요거에 관련된 특허야. 어. 그래서 이제 겨울철에도 안정적으로 배터리의 출력이 나올 수 있도록. 리튬이온 전지가 온도에 약하니까 낮은 온도에 그렇죠. 추운 날씨에 약하니까 그거에 관련된 거의 특허인데 이걸 어떻게 이제 해결했냐 보니까 모터에서 발생하는 열이 있어. 그렇죠. 모터에서 열이 회전열. 발생하잖아. 네, 회전에 의해서 네. 열이 그렇죠. 발생하잖아.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열 교환 말하자면 일종의 이제 그 액체 폐열 순환 할 수 있는 폐열 순환 통로를 만들어 갖고 일종의 이제 보일러가 순환하듯이 액체를 갖다가 그 열을 갖다 수집할 수 있는 폐열 수집 말하자면 액체를 갖다가 흘려줘. 그럼 이제 열이 여기 흡수가 되잖아. 그걸로 다시 순환시켜서 배터리를 데펴주는 거야. 보일러네? 맞아. 네. 딱 보일러 원리네요. 폐열 순환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배터리의 온도가 떨어지지 않게. 그러니까 네. 모터에서 발생하는 열은 결국 발산되고 없어지는 그렇죠. 열이잖아. 그렇죠, 그치? 그렇죠. 그러니까 그 폐열이란 말이야. 그 폐열을 다시 수집을 해서 말하자면 뭐 이런 리퀴드 이런 액체 같은 것들을 이제 순환시켜 가지고 다시 배터리의 이제 표면이라든가 이쪽에 계속해서 열을 갖다 그 열이 다시 순환돼서 배터리에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배터리 낮은 온도에서도 배터리가 빨리 가열되고 온도가 떨어지지 않게. 그렇게 하면 이 겨울철에도 배터리의 출력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게 하는. 그렇게 해야죠. 이 도면 보시면 네, 네. 이게 이제 모터 내부에 있는 폐열을 갖다가 수집할 수 있는 매개체를 갖다가 이렇게 순환을 시켜줘요. 그래서 네. 이게 여기로 들어가서 그 액체가 들어가서 모터 펌프에 돌아가서 배터리로 가서 이걸 갖다 데펴줄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죠. 정말 배터리에 목숨을 걸고 있구나. 그럼요. 네. 아직까지는 배터리가 생명이니까 네. 지금은. 네, 그렇죠. 이런 거를 이제 좀 엿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네. 테슬라가 자율주행으로도 유명하지만 실제로 정말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거는 결국 테슬라를 사는 이유는 뭐냐? 멀리 가기 때문에 이걸 유지하기 위한 굉장한 노력을 기술적으로도 하고 있구나. 이걸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그래서 이 특허는 상당히 말하자면 다른 회사들에서도 상당히 탐을 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결국에는 전기차의 경쟁력은 주행 가는 거리예요. 근데 그 주행 가는 거리를 앞으로 점점점 그래서 미국의 테슬라가 아닌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미국의 어떤 한 회사에서 테슬라를 능가하는 그런 또 전기차가 곧 나올 거예요. 사전 계약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유심히 봤더니 봤어요. 예. 픽업
트럭 같은 굉장히 큰 밴이에요. 그래서 막 9인승, 뭐 11인승 이렇더라고요. 이거는 무슨 특별한 기술력이 있나라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결국에는 배터리를 테슬라가 뭐 8,000개를 넣었으면 그 차는 한 12,000개 깔아 넣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현존하는 기술은 그 배터리 한 개당 어떤 그 감압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효율성이 뭐 일정한가 보더라고요. 아직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죠. 그렇죠. 결국은 기존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최대한 뽑아낼 수 있거냐.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뭐 그렇죠. 이런 온도 변화에 어떻게 적절하게 대응해서 그렇죠. 그런 출력이 저하되거나 수명이 저하되는 것들을 어떻게 이제 막아주고 방지할 거냐. 여기에 지금 집중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아직은 전통적인 자동차 기술은 벤츠, 아우디, BMW가 더 훨씬 뛰어나겠지만 그러나 이런 어떤 주행, 거리 관련돼서는 아직은 테슬라가 조금 경쟁 우위에 있지 않나. 맞습니다. 한마디로 총평하자면 차는 원래 사실은 감성으로 타는 거잖아요. 차는. 근데 이제 감성이면 뭐면 뭐 전체적으로 총평하면은 차는 개쓰레기인데 주행 가는 거리가 1등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선택의 폭은 여지없이 테슬라를 향하고 있다라는 거.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이냐. 이게 굉장히 저는 궁금하고 흥미로운 앞으로의 또 관전 포인트다. 맞습니다. 오늘은 뭐 이 전기 배터리 열 효율성에 대해서 겨울철에 뭐 온도 변화에 민감한 걸 이런 활용하는 테슬라의 어떤 기술력, 특허 기술 이런 걸 오늘 알아봤는데 다음번에는 우리가 또 주행 가는 거 말고도 이제 자율주행 모드에 있어서 다음번에는 자율주행에 관련돼서 조금 또 한번 맛배기를 한번 해보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컨텐츠 마음에 드시고 즐거우셨다면 변함없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